안녕하세요 여러분, 겉바입니다. 와, 요즘에는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더운 것 같아요.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이런 날씨 속에서도 뜨개를 포기할 수는 없죠. 우리 니터들은 사실 여름이나 겨울이나 이런 계절을 가리지 않고 뜨개를 하잖아요. 예, 그 털 잡고 있으면은 안 덥냐고 하는데 털을 안 잡아도 더운 날씨이기 때문에요. 좋아하는 걸 하고 있는 게 좋죠. 한참 여름옷 뜨고 있는데 제가 또 손이 또 느린 편이기도 하고 워낙에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2벌 뜨는데도 이렇게 오래 걸리고 있어요. 사실은 이게 좀 이슈가 있습니다. 제가 원래 뜨고 있었던 그 검정 문 세트 있잖아요. 진작에 다 떴을 거거든요. 지금 팔 하나 뜨고 팔 딱 하나 남았는데 이거는 브이로그에서도 말씀드릴 거지만 실이 품절됐어요. 와, 진짜 이 팔 한쪽 남기고 실이 품절이 돼가지고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문의를 드렸는데 1달, 2달 정도 걸린다고 하시더라고요. 뭐 우리나라 더위가 또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 게 아니니까 다 완성하고 그래도 조금이라도 입을 수 있다면은 저는 그걸로 또 만족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요즘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옷이 이 튠르리 폴로 옷입니다. 겨드랑이 있는 것까지 뜨고 앞판 뜨고 있거든요. 앞판 오른쪽 뜨고 있어요. 무늬가 이렇게 잔잔하게 들어가니까 진짜 재밌고 속도가 좀 나더라고요. 저는 이게 더 많이 오래 걸릴 줄 알았어요. 무늬 자체가 지루하지 않다 보니까 만드는 입장에서 더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스피드가 나는 것 같아요. 오늘의 편물도 튠르리 폴로 이 티로 작업을 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다른 거 하나 더 들어갔어요. 문세티 검정색 그렇게 되고 나서 너무 절망적이어가지고 이번에는 넉넉하게 사겠다 해서 다른 색으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지금 그것보다는 오늘은 이걸 작업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이 편물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오늘은 사실 무서운 이야기를 조금 준비를 했어가지고 거실에서 이야기를 하기에는 제가 조금 그렇더라고요. 조금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방에서 문 닫고 이야기를 하는 중이라서 무소음 선풍기를 가지고 와봤는데 무소음이라고 하더라도 소리가 조금 들어가지 않을까 걱정이기는 합니다. 근데 너무 더워서 안 되겠어요. 오늘은 이 후덥지근한 날씨에 어울리는 조금은 무서운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소름 돋는 그런 이야기?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시면은 오늘의 뜨개 톡톡은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잔잔하게 남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제가 직접 겪었었던 이야기 3가지를 준비를 해봤는데 개인적으로 저도 이런 실제 이야기들 듣는 거 좋아하거든요. 제가 겪었었던 일들 몇 가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지금까지도 좀 미스테리여서 아직까지도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몇 개의 이야기들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짧은 거 2개에 그 다음에 조금은 서사가 있는 중간 정도의 이야기를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 첫 번째 이야기는 예전 영상에서 한번 얘기를 해본 적이 있어요. 유튜브 시작하고 나서 겪었었던 이야기였는데 제가 지금 사는 집 말고 바로 전에 살았던 집에서 겪었었던 얘기예요. 2가지 다. 그때 대학생 때였던 것 같아요. 방학 때는 제가 보통 마지막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았어요, 집에서. 그래서 다른 가족들이 다 나가고 난 다음에 제가 일어나서 다른 문을 잠그는 그런 패턴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저희 집에는 문고리가 2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이 있으면은 첫 번째에 이렇게 간이로 열고 닫는 고리가 하나 있었고 이 2번째 중간에 있는 거는 육각형으로 된 키로 여는 그 잠금 장치가 하나 있었고 마지막이 이제 자동 문이었어요. 도어락. 번호로 눌러지는 이제 도어락이었거든요. 근데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만약에 잠을 자고 있었고 다른 식구들이 나갔다라고 하면 이 문 3개의 잠금고리 중에서 잠겨 있어야 되는 게 어떤 것일까요? 당연히 자동문밖에 없겠죠. 자동 도어락밖에 없겠죠. 왜냐면은 키는 열쇠 키를 누가 나가서 밖에서 또 제가 사람이 안에 있는데 밖에서 잠글 일이 없고 그리고 이 잠금 장치도 안에서만 잠글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 제가 일어날 때에는 당연히 자동문만 잠겨 있어야 돼요. 그 어느 날 제가 일어났는데 그때도 집에 아무도 없었고 저도 이제 여느 때와 다름이 없이 전 집에 혼자 있을 때는 이 잠금거리를 다 잠그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갔어요. 현관문으로. 근데 웬걸? 이 육각형 잠금고리가 잠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하면서 좀 소름 돋았는데. 안에서만 잠글 수 있는 잠금키 하나가 잠겨져 있는 거예요. 저 아는 언니가 뭐라고 얘기해 주셨냐면은, 아, 그거는 잠결에 너가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와서 잠고 갔는데 기억을 못할 수도 있다.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제가 왜 지금까지도 그 가설에 확신을 하지 못하냐면은, 제가 그때도 2층 침대를 쓰고 있었어요. 그럼 만약에 그 가설이 확인이 되려면 제가 일어나서 사다리를 타고 내려온 다음에 와서 문을 잠그고 다시 사다리를 타고 올라와서 누워서 다시 잠을 들었어야 되고 그걸 기억을 못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잠기가 그렇게 어두운 사람이 아니거든요. 정말 아예 블랙아웃이 된 것처럼 그 기억이 없어요. 제가 일반 침대를 썼다고 하면은 일어나서 돌아다니기가 비교적 편하니까 아, 뭐 사람이 살면서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제가 쓰는 2층 침대가 꽤 높은 편이고 일반 집에 비해서는 위에가 충분한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되게 머리가 부딪히지 않게 조심해서 내려와야 되는 길이란 말이죠, 높이가. 근데 그걸 내려와서 소파에서 잠든 것도 아니고 다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는데 그걸 기억을 못한다? 순간 사람이 놀래면 말을 못한다라고 하는 거를 그 당시에 제가 경험을 했거든요. 한동안 말을 잊지 못하다가 바로 그때 당시엔 또 저도 20대 초반이에요. 어려가지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 집에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갑자기 들기 시작해가지고 그때 문을 일단 다 활짝 다 열어놓고 창문도 다 열어놓고 옷장 안에 다 뒤지기 시작했었어요. 엄마한테 전화를 해놓고 저희 엄마도 놀래가지고 바로 오시고, 그래서 지금도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제가 고등학교 때 똑같은 집에서 겪었었던 이야기예요. 이 안방에서 침대에서 누워서 잠이 들면은 바로 컴퓨터가 있는 자리가 보이는 그런 위치였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학교가 끝나고 잠깐 잠이 든 거예요. 엄마 방에서. 자다 보면은 왜 낮에 잤는데 점점 날이 어두워지곤 하잖아요. 그냥 어둑어둑해졌고 집에 불이 아예 다 꺼져 있는 상태였는데 어느 순간 되게 밝은 빛이 느껴져가지고 그 빛 때문에 제가 잠을 깨게 된 거예요. 문 앞쪽을 보니까 컴퓨터를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동생이죠. 저희 집에는 동생이랑 저 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동생이 중학생 때였어가지고 학원을 가 있어야 되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야, 누구누구야, 너 왜 학원 안 갔어? 뭐해? 이랬어요. 말을 시켰거든요? 계속 컴퓨터 게임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너 왜 학원 안 가냐고 제가 그랬어요. 잠깐 들렸대요. 잠깐 집에 시간이 남아가지고 잠깐 집에 들렸다가 갈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알았어 하고서는 있다가 제가 잠깐 깨가지고 거실도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할 거 이렇게 부시락부시락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러다가 야, 너 빨리 늦지 않게 챙겨가지고 가라 이러고 이랬어요 분명히. 그리고 제가 다시 와가지고 한숨을 더 잤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한참 자다가 다시 깼을 때는 아예 불이 싹 다 꺼져 있는 거예요. 완전 캄캄했어요, 집이. 그래서 아, 얘가 갔구나. 불 끄고 갔구나. 그런 생각에 그렇구나 하고 넘겼어요. 그러다가 이제 동생이 돌아오는 저녁이 된 거죠. 같이 모여가지고 밥 먹는 와중에 동생한테 야, 너 왜 아까 중간에 왜 들렸어? 시간이 남았어? 이랬더니 뭔 소리니에요, 저한테. 그래서 아니, 아까 너가 불 켜고서는 거기서 컴퓨터 하고 있어서 나 자다가 깨가지고 너한테 물어봤잖아. 왜 왔냐고. 그랬더니 네가 잠깐 들렸다가 학원 간다며. 근데 자기는 집에 들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한 번도 없대요. 그래서 지금도 그 얘기를 하는 게 혹시 뭐 가위 눌렸던 거 아니냐 하는데 가위를 눌렸으면 보통 못 움직이지 않나요? 그리고 약간 꿈이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 텐데 저는 일단 완전히 꿈이었다라는 그런 느낌이 일단 일어났을 때 깼을 때 아, 그게 꿈이었구나라는 그 이질감이 전혀 없었고 돌아다녔어요. 돌아다니면서 제 할 일 하고 다시 잠든 거라서 그게 진짜 조금 이해가 안 돼요. 다만 동생이 얼굴을 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렇게 대답을 하는데 동생이 뒤를 돌아보지 않고 컴퓨터만 하면서 대답을 한 거여가지고 그게 확실히 이제 동생의 모습이었는가? 그건 지금 생각하면은 확신할 수는 없는데 목소리나 뒷모습이 동생이었다라는 것만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스터리로 남아있어요.
이게 정말 무서운 이야기들은 아닌데 약간 다시 생각하면서 얘기하면 좀 소름 끼치는? 그래서 제가 이거 촬영할 때 원래는 가족들 다 있을 때 밤에 말하려고 그랬는데 무서움 선풍기는 제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혼자 부득이하게 혼자 있을 때 이런 얘기를 하려니까 들으시는 분들은 저게 뭐가 무서워 하실 수 있는데 말하는 저는 갑자기 그때가 너무 생생하게 떠오르다 보니까 살짝 소름 끼치네요. 세 번째 이야기는 제가 고등학교 때 겪었었던 이야기예요. 저는 원래 이런 것들을 많이 겪지도 않고 민감한 사람도 아니거든요. 이번에 해드릴 이야기는 뭔가 지금까지도 그 동생과 얘기를 하지 않는 이야기예요. 제가 고3 때였으니까 한 10몇 년 전 이야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때 당시에 있었던 이야기라서 지금의 학교 시스템과 비교를 했을 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조금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저희 학교도 야자를 했었어요. 9시 반인가 9시에 끝났었던 시간이었고 한 30분 정도는 이제 아이들이 가고 준비하고 가고 하는 시간들을 주시고 그 이후에는 면학실에 있는 친구들이 남아서 한 11시 50분? 45분인가 50분? 거의 12시 가까이에 되는 시간까지 남아서 공부하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그래서 면학실은 따로 이제 전체 등수를 매겨서 1등부터 몇 등까지 커트라인을 나눠서 추가로 공부를 시키는 그런 학교였거든요. 아마 지금은 야자가 없어가지고 지금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그런 시스템이 좀 생소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저희 지역에서는 야자가 필수였습니다. 저는 인천 살고 있고요. 운이 좋게도 제가 그때 면학실 멤버였고 그래서 저 또한 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있었죠. 핸드폰을 걷는 시기였어가지고 면학실 야자가 끝나더라도 조금 채비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핸드폰을 가지고 와서 이제 각자의 핸드폰을 나눠주고 짐 싸서 이제 나가고 하는데 워낙에 저희 시간이 제일 마지막이다 보니까 문도 잠고 불도 다 껐는지 전부 다 불을 끄는 담당이었고 그때가 제일 무서웠죠. 다 끄고 이제 나가야 되니까 당연히 선생님도 계셨지만요. 그리고 가려고 하는데 제 기억에 저는 문과였는데 이과 학생 친구들이 바로 위층이었거든요. 그 위층에서 이과 친구들이 이제 같이 가는 멤버들이 있었는데 엄청 뛰어서 우르르르 내려오는 거예요. 저 왜 그러냐 했더니 그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오는데 복도 끝에서 누가 다가오는 걸 다 같이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는 저희도 너무 무서워가지고 아 하면서 다 내려갔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좀 진정된 다음에 가면서 얘기를 들은 게 얘기하기 좀 그런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머리가 엄청 긴 하얀색 소복 같은 걸 입은 여자가 다가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좀 너무 소름 끼쳤기도 했고 그리고 믿지 않았어요. 다른 친구들이 뭐 이렇게 헛것 본 거다. 우리 학교가 저희가 그리고 1회 졸업생이어가지고 여기 그런 게 어딨냐. 우리가 뭐 괴담이 있기에는 학교가 너무 새 거고 그런데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봤고 저희가 이제 창문이 있으면 창문 바로 앞에 화단 같은 곳이 있었거든요. 거기에서부터 해가지고 걸어오는 거를 분명히 봤다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그날 그 얘기를 듣고 무섭긴 했지만 그냥 넘겼어요. 그럴 수도 있지. 잘못 봤겠지. 사실 믿어지지도 않았고. 그리고 나서 뭐 다음 날이었는지 며칠 동안이었는지 아무튼 제대로 그 부분은 기억이 안 나는데 며칠이 흐르면서 그 중간에 또 다른 친구가 이상한 거를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이과층이 아니고 문과, 정확하게는 그때 끝반이었던 것 같은데 저희 반 바로 옆반이었어요. 청소 시간에 창문을 닫고 있는 친구가 너무 놀래가지고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창문을 이렇게 닫는데 갑자기 어떤 여자 모습이 창문 쪽으로 비치는 게 확 이렇게 비쳤다는 거예요. 창문 쪽으로 해서 나한테 훅 다가오는 그런 느낌으로. 그래가지고 우리도 이렇게 얘기를 들은 게 있으니까 도대체 왜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냐 무섭다 막 이러면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 의뢰에 약간 학교에서 겪는 이런 일들인가? 했고 또 어리다 보니까 그거를 되게 크게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딱히 이거를 막 되게 심각하게 길게 무서워한다거나 그런 친구들도 없었고 저 역시도 그때 당시에 들었을 때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하면서 막 서로 막 무서워하고 그랬는데 그냥 넘겼어요.
그냥 우리도 막 수업하다 보면은 까먹고 그냥 별일이 아니나 보다 하고서 그렇게 하고 넘겼었거든요. 그렇게 또 며칠이 지나서 주말이 됩니다. 정말 꽤 오랜 기간 동안 걸쳐서 텀을 두고 있었던 이야기예요, 이게. 그리고 나서 어느 주말이 됐죠. 지금은 아마 조금 더 철저하게 관리가 될 것 같은데 그때 당시 저희 학교는 일요일은 개방이 되어 있었어요. 주말에도 와서 공부를 할 수 있게끔 자유롭게 개방이 된 학교였거든요. 근데 저 역시도 이제 일요일 날 공부를 같이 하기 위해서 저 아는 동생이랑 같이 그 학교를 또 가게 됩니다. 재학 학생이랑 같이 가면 다른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더라도 이렇게 두루두루 뭐 이렇게 딱히 확인을 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그 동생도 다른 학교 학생이었는데 제가 이제 그 학교 학생이었다 보니까 같이 가서 공부하고 나오자 이렇게 해서 데리고 갔던 상황이었어요. 이제 한 2시인가 1시인가 그렇게 늦지 않는 시간에 방문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고 한 저녁쯤에 이제 집에 가려고 했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저녁 시간이 한 5시 조금 넘었었을 것 같아요. 되게 오래 하진 않았던 것 같고 어두컴컴하지는 않았어요, 나올 때. 약간 해가 좀 져가는 그런 오후 느낌? 그래서 이제 나오려고 하는데 저희 반 바로 앞에 엘리베이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타고 가려고 그 당시에는 또 선생님 안 계시면은 이제 몰래 타고 다니고 그랬었거든요. 아, 엘리베이터를 타야 되겠다 하고서는 이제 엘리베이터를 잡고 기다리는데 저 아는 동생이 언니, 우리 저기 계단으로 내려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저 5층인가 4층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니 엘리베이터 있는데 왜 계단으로 가? 저 고3들은 또 높은 층 쓰잖아요. 그러니까 계단 귀찮고 하니까 그래서 야 엘리베이터 타자 그랬더니 아니야 언니 그냥 계단으로 내려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왜 그냥 엘리베이터 타면 돼 좀 오잖아 그랬더니 언니 나가서 얘기해 줄 테니까 계단으로 내려가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딱 그 순간 딱 그 얘기를 듣고 약간 뭐가 있다 라는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좀 약간 갑자기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이렇게 진지하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선 말 못한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니까 그래서 일단 말을 들을 수밖에 없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알았어 이러고 약간 긴장을 한 상태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뭔데 빨리 얘기해봐 했더니 언니 학교 나가서 얘기해줄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뭔데? 이러면서 나와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야? 했더니 저한테 언니 봤어? 그러는 거예요. 아, 진짜 얘기하면서 소름 끼치네. 그래서 제가 뭘 봐? 그러니까 저한테 그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머리 긴 여자가 앉아 있었어. 근데 자기 느낌에는 학생 같지는 않아 보여서 그래서 얘기를 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저한테. 제가 더 소름 끼쳤던 부분이 뭐였냐면은 다른 학교 학생이잖아요. 제가 그 학교 실명을 정말 말하고 싶은데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제 학교에서 그 학교까지 버스로 한 20분, 15분 정도는 가야 되는 거리였어요. 다른 학교였기도 했고 제가 그 친구한테 그 얘기를 말한 적이 없거든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말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설명하지 않았는데 그 얘기를 들었었던 그 인상착의를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지금 얘기하면서 좀 소름 끼쳐가지고 더 자세하게는 말 못할 것 같아요. 저 지금 조금 무서워서 그 부분이 너무 소름 끼쳤었어요. 저는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그 설명을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양쪽 다 얘기를 알잖아요.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생도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는데 학교 문이 이렇게 밖에서 걸어 잠그는 자물쇠잖아요. 지금 학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는 저희 학교가 이제 미닫이 문이었고 나무였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냥 정말 아날로그하게 자물쇠로 딱 잠그고 나오는 그런 시스템인데 열쇠 키였어요. 또 이렇게 버튼 누르는 그런 자물쇠가 아니라 이제 열쇠 키여가지고 밖에서 이제 나온 다음에 잠그고 열쇠로 잠그고 나오면 당연히 밖에는 다시 못 들어가는 네, 그런 시스템인데 학교 문 뒤에 보면은 작은 창문이 있잖아요. 저희가 잠글 때도 그렇고 아무도 없었는데 나와서 그 조그만한 그 창문을 통해서 그 친구가 그걸 보고 자물쇠를 봤는데 잠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는 보통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에 저를 조용히 데리고 나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 동생은 겁이 있기도 한데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었어가지고 그 친구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정도의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처럼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거나 그걸 직접 본 경험이 없거나 그랬다면 정말 놀래서 막 하고 소리칠 수도 있었을 텐데 그 동생은 어릴 때 그런 경험이 있었던 친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놀랐지만 조금은 평정심을 유지를 하고 저를 조용히 데리고 타일러서 나올 수 있었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뭐 어떻게 그 학교가 지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있었던 일이어서 뭐 그 이후까지 오랜 시간 학교를 다니는 일은 없었어요. 조금 한 몇 개월 정도 이제 학교 생활을 하고 수능을 보고 졸업을 했죠. 이게 있었던 게 면학실이 아니라 반이었거든요. 제가 그걸 겪고 나서는 밤 늦게까지 그 반에 절대로 혼자 있는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주말에 혹시라도 혼자 가게 돼서 만약에 공부를 하려고 그러는데 아무도 없다 하면은 저는 공부하지 않았었어요. 거기서는. 사실 얘기를 하면서 조금 다시 얘기를 꺼내서 기억을 꺼내서 얘기를 하려니까 좀 갑자기 소름 끼치고 좀 무서운 생각이 들어가지고 뜨개를 많이 잡을 수가 없었는데 버벅거리기도 했고 그래서 이야기가 여러분들한테 잘 전달이 됐을지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한번 편집의 힘을 잘 빌려봐야겠죠. 직접 겪은 입장에서 이 세 개의 이야기가 단 하나도 안 무섭게 느껴지는 이야기는 없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마지막 이야기는 무서운 얘기다 하면은 가끔씩 꺼내는 이야기거든요. 다들 이제 잔잔하게 얘기를 하는 게 더 소름 끼친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도 팔짱을 그 동생이랑 끼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엘리베이터 타려고 기다리니까 제 팔짱을 이렇게 잡으면서 언니 내려가서 말해줄게. 저는 이 얘기가 제일 무서워요. 이 이야기에서. 살며시 저한테 그 얘기를 해주면서 언니 내려서 나가서 얘기해줄게. 이렇게 얘기를 한 그 순간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학교 앞에서 얘기하는 게 언니 봤어? 저는 그 순간을 지금도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오늘의 이야기 조금 간담이 서늘하게 만들어 드릴 수 있었던 이야기였을까요? 미신을 조장하거나 뭐 이런 건 전혀 그런 의도는 전혀 없고요. 그냥 정말 순수하게 제가 살면서 뭐 몇 가지 겪지 않았었지만 있었던 조금은 무서울 수 있는 이야기를 한번 전달드려 봤습니다. 그런 것들을 많이 겪는 편은 아니에요. 전혀 겪는 편 아니고 그런데 이제 살다 보니까 가까운 주변에서 이런 얘기들을 종종 듣게 되더라고요. 한 번도 안 겪어본 분들 입장에서는 저게 무슨 이야기인가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미스터리한 그런 걸로 남아있습니다. 오늘의 저의 무서운 이야기 어떠셨나요? 더위를 조금이라도 식혀드릴 수 있었던 이야기였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열심히 뜨개 활동하는 한 주 보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브이로그에도 여러분 다시 찾아와 주세요. 그럼 오늘의 무서운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안녕. 이영.